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요즘에 이제 박희석 TV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죠. 자기가 안 물러난다고 했으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클릭수 조회수가 굉장히 높고 해서 제가 숟가락을 한번 얹어 보려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구독자님들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과연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1등 공신이었는지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박희석 기자가 몇 시간에 걸쳐서 그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네. 당원권이 정지된 다음에 소위 자맹을 네. 하다가 네. 돌연 광주에 나타났습니다. 자맹이라는 건 좀 오래 행동을 안 해야지 자맹이라고 하는데 한 이틀 정도 안 해. 이 평소에 이 이준석 대표의 네. 언행을 보면은 네.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은데 네. 요 며칠 동안 잠시 잠시 않습니까? 그래서 자맹이군요. 잠시. 네. 그래서 이 무등산에 올라가고 네. 그 사진을 갖다가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고 네. 지난 대선에서 자기의 사오진 정책이 빛을 봤고, 네. 그래서 광주 시민들께 약속한 거, 네. 7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네. 조금 늦어졌을 뿐, 이거를 내가 약속을 어기지는 않겠다. 뭔 약속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사람이.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왜 그걸 또 서진이라고, 서진이라는 건 서쪽으로 진출한다. 네. 진출한다는 거는 뭔가 거기를 이제 정복하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를 이런 건데 꼭 네. 용어를 갖다 그렇게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네. 자기의 이 호남 표심 공략 이런 것들이 대선 때 상당히 혁혁한 네. 기여를 했다. 네. 윤석열 승리에, 네. 당선에, 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아니,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 아니, 그 대선 과정에서 위기가 있었어요. 갑자기 지지율이 급락하거나. 예. 위기다 할 때마다 그 원인이 이준석 대표였단 말이에요. 갑자기 네. 나 이제 선거 안 뛰겠다. 네. 윤핵관이 이러면 안 되겠다. 자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제원 의원 사무실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게 없었다면 좀 더 쉽게 선거를 치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가 저는 엄청 큰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워낙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소위 말해서 개무시했잖아요. 안철수 의원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비판받을 일도 많이 하고. 너무 단일화를 늦게 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단일화의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 시기를 너무 늦춰가지고 소위 또 그때도 간을 봤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이 효과를 갖다가 상당 부분 상쇄시키는, 네. 감소시키는 네. 그런 시점을 택했다. 그게 물론 맞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전부터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이랑 단일화해선 이길 수 없다고 막 깎아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단일화 효과가 아예 없었던 거죠. 네. 아예 원래 더 좋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과연 이준석 지지율, 네.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네. 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고 난 다음에 네. 부터 여론조사 지지율과 네. 대통령이 될 때까지의 네. 실제 지지율과 마지막 득표율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이게 제가 이렇게 한번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이거를 그러면 그림으로 따로 첨부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에서 이 선이 바로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 추이입니다. 네.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네. 리얼미터의 정례 조사. 네. 왜냐면 이게 여론조사 업체 한 군데를 네. 딱 정해서 그 업체가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여론조사를 제가 종합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고, 그 밑에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파란색이 바로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지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밑에 바닥을 이제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한 10%가 좀 안 되는, 네. 이게 바로 이제 안철수 의원의 네. 지지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상하게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은 이게 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끊긴 게 있는데, 이 보시면은 2월 26일에 20%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이. 네. 근데 3월 되면서
이렇게 뛰어 오릅니다. 네. 30%대 중반으로 뛰어 오르는데 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월 이때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이 대구 매일신문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되면 뭐 이거를 내려놓으시죠. 네. 지구를 떠야지. 네, 이런 아니 이거를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그렇습니까? 이게 잘 안 보여갖고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이 이렇게 지지율이 폭등했을 때 비슷한 시기에 그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이준석 지금의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자기는 지구를 뜬다. 그렇게 얘기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이 6월 말에 이제 정계에 입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조금 이제 정체 상태를 보이다가 이제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이 11월 이 5일 날 이때 이제 정점을 찍습니다. 대선 투표하기 전까지는 정점을 찍고 나서 떨어집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11월 말입니다. 왜 떨어지냐? 이때 소위 이준석의 당무 거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이준석이 그 소위 윤핵관이 자기를 배제를 한다. 그리고 이수정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영입을 자기는 반대를 했는데 윤핵관이 그거를 밀어붙였다. 그리고 김종인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무 거부를 했을 때가 이때인데 이때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역전이 됐네요, 이제. 역전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한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나서, 그 효과를 누려야 될 시기에,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그 효과를 누려야 될 시기에, 오히려 이준석 대표 때문에 떨어져 버렸다.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해당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해당 행위죠. 왜냐면, 그렇죠. 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갖다가 획득하려는 조직 아닙니까? 그 집단, 그게 제일 목표인데, 이 정권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대선 후보가 선출된 직후에 이 갑자기 무슨 윤핵관이 어쩌고 하면서 당무 거부하고 여론의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해당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해당 행위라고 물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적으로는 이게 해당 행위지 않습니까? 아니 해당 행위라는 게 말 그대로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인데. 그리고 이 12월 달에 또 이준석의 조수진 최고위원과 언쟁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또 거부를 합니다. 또 가출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때가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정점이었고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지지율에. 그렇죠. 지지율에 변화가 없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좀 기울기가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마지막 이벤트. 결집 아닙니까? 결집? 그것도 있겠지만 안철수 지금 의원과의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결집 이재명 측의 결집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계에 입문할 때까지 이준석의 뭐 어떤 지원은 하나도 너무 당연하고 뭐 지금 떠난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당내 경선이 완료될 때까지는 당 대표가 어떻게 특정 후보를 지원합니까? 그것도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다른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혹을 받았잖아요. 그렇기도 의심을 하고. 받았죠. 그런데 이제 후보가 선출되고 난 다음에 지지율 보시면 떨어집니다. 떨어져. 정체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살짝 올라갑니다. 살짝. 이게 바로 안철수와의 단일화다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극도로 혐오했던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가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했고 이준석이 자기가 그렇게 강조하는 자기의 대선 기여는 사실상 이 표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제 1등 공신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완주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측의 표를 깎아 먹은 거지. 깎아 먹었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난 거지. 만약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완주를 하지 않고 중간에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역전이 됐겠죠. 결과가. 그겁니다. 여기에 이준석이라는 영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표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을 깎아먹는데 1조를 냈다고 하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대목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분석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에는 윤석열 본인의 개인적 그렇습니다. 역량과 예, 예. 두 번째는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킨 윤핵관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혐오하는 장제원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마지막에 심상정의 완주. 이겁니다. 네. 이거 말고 뭐 이준석 대표의 뭐가 있습니까? 한번 기억나는 거 뭐 하나만. 왜냐면 너무 일방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어떤 공로를 갖다가 폄훼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진짜 딱 하나만 얘기해 보시면은 그게 사실 네, 어렵습니까? 아니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2030 남성들 표를 많이 가져왔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30 남성들 표를 많이 갖고 오면서 네. 그 반대급부 그 표와 비슷한 2030 여성의 표를 날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예. 네. 다음 시간에 그 말씀 하시죠. 예. 벌써 우리가 10분이 다 됐나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금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다음 시간에는 이준석 대표가 자랑하는 네. 이대남의 네. 표심을 잡았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진 정책으로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 네. 공략하는데 성공해서 대선 때 빛을 봤다. 요 두 가지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곧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